도박을 계속할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다. 또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지 말지도 너의 선택이다. 또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네가 직접 감당해야 될 너의 몫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가족들이 자주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상담사에게 의견을 구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도박 문제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고요.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도 없고 치료받을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가족들은 너무 답답하죠. 또 그런 과정에서 도박 문제로 인해서 사채빚까지 생기고 빚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고심에 빠지거든요. 도박빚을 갚아주면 안 된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갈등이 되는 거죠. 이 사채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상담을 받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래도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받는 조건으로 도박빚을 갚아주는 것이 과연 회복에 도움이 될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데요. 먼저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가족의 입장과 가족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치료에 연결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끊을 힘이 없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치료를 일단 시작만 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란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치료를 마치 마법의 관문처럼 생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입구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의존하는 마음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만 간다면, 상담실만 간다면, 전문가만 만난다면 마치 마술처럼 치료가 될 것이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당장에 처한 위험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죠. 당장의 그런 생활 양식을 중단시켜주고 싶은 심정이 강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배우고 또 빚을 갚아주면 안 된다고 경고받았지만 당사자가 살아가는 그런 위험한 삶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써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빚을 갚아주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이유는요. 가족들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닐까? 늘 이런 마음에 가족들은 시달리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기관에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빚을 갚아주면 안 된다고, 도와주면 안 된다고 늘 들었지만 본능적으로 강력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라는 이유가 너무 딱 들어맞는 거죠.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박빚을 갚아주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해소하면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도박빚을 갚아주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거든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겁니다. 치료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대가나 조건이 됩니다. 중독 당사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치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이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되죠. 물론 이렇게 상담에 오셔서 잘 참여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극소수만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몇 획이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상담 잘 나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요. 하지만 당사자는요, 오히려 매우 귀찮게 여기곤 합니다. 상담실에서 상담할 때는요, 매우 잘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상담실에 와준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하도 성하고 가족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내가 굳이 올 필요 없지만 상담실에 와준다, 치료 받아준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치료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회피의 수단이 되는 거죠. 만약 대신 갚아준 빚이 3천만 원이라면요, 가족들은 3천만 원짜리 치료비를 지불한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치료가 잘만 됐다면야 이 돈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는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가족들이 떠안게 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가족들이 갚아주는 순간 중독자는요,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도박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 당장 억지로 상담에 한번 참여하는 것보다는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직접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자발적인 치료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을 면제받게 되면 뇌는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도 절벽 앞에 서도 결국에 누군가가 정리해주고 해결해주는구나, 이렇게 학습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가족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도박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바로 이건데요, 치료가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요, 중독 당사자는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뭐 받는 게 있어야 치료를 받지,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빚도 안 갚아주는데 내가 왜 상담을 받아? 내가 왜 치료를 받아? 이런 입장이 학습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치료받으면 갚아주겠지? 지난번처럼 상담 가면 해결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물론 가족들은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도와주지 않겠다고 경고도 하고 다짐도 하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말보다 체험이 더 강력하게 몸에 기억되기 때문인데요. 중독자의 뇌는 이런 종류의 보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이 체험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소거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요, 중독 문제가 있는 이 당사자가 오히려 가족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들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노력들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돈을 대신 갚아주고 치료 장면에 가게 하는 행동들을 멈추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때가 되면 중독자는 그렇게 가족을 원망합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그렇게 희생하며 대신 갚아주면서 치료를 위해 애를 썼는데 오히려 가족을 욕합니다. 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거나 원망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가출을 하면서 용을 씁니다. 마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람처럼,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처럼 억울해 하거든요. 치료를 한사코 거부하던 중독자가 그저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하면서 도박빚을 갚아주게 될 때 감당해야 될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오히려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리입니다. 치료와 돈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치료가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치료는요, 처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가족이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당사자의 몫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네가 도박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 하지만 도박을 계속할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다. 또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지 말지도 너의 선택이다. 또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네가 직접 감당해야 될 너의 몫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네가 스스로 치료를 선택하고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여기까지가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몇 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동행을 하거나 교통비나 치료비를 일부러 지원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현금을 지원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등의 이런 종류의 도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랑은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빚을 갚아주는 것은 언뜻 보면 희생을 통한 사랑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본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사랑은
지켜보는 것, 기다리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족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선택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